스페셜 체어 우리 현영 챔프님 모시고 아주 딥한 토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챔프님이 생각하시는 네. 좀 이상적인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커피 산업 발전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상적인 어떤 커피 산업의 구조?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음. 딱 하나예요. 음. 그러니까 숙련된 바리스타가 네. 만든 커피가 네. 더 맛있다. 어, 이 인식이 보편화되는 거. 숙련된 바리스타가 내리는 커피가 더 맛있다. 초보자보다 더 맛있다. 네, 이 인식이 보편화되는 거. 일반인들에게. 음. 이게 사실 다른 분야에 생각해 보면 네. 너무나 당연해서 네. 약간 의아한 거예요. AB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A 쪽 중국집의 주방장이 훨씬 더 실력이 좋으면 당연히 A 쪽이 더 네. 장사가 잘 될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 일반 분들이 스페셜티 커피를 얘기하기를 떠나서 음. 더 나은 기술을 가진 바리스타가 같은 재료로도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든다는, 그래서 당신의 5,000원이 값지게 쓰인다라는 네. 부분을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일단은 보편화가 돼야 우리 같은 바리스타들이 기술을 숙련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기술을 숙련을 했을 때 그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사업주가 네. 숙련된 바리스타를 쓰려고 할 거고, 아. 숙련된 바리스타에게 더 높은 급여를 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가 이제 스페셜티 커피의 다양한 그런 향미들을 소개할 수 있는 거지. 일단 그 근간이 그런 만들어지려면 이런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아야 되나. 그러면은 않아야 이제 되지 그런 않나 생각합니다. 보편화되어져 있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현영 챔프님만이 하고 계신 어떤 그 방법 혹은 뭐 행동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커피 처음 시작했을 때 요리사는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여자가 하는 일, 아, 3D 직업,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딱 10년 뒤에 그들은 예술가가 됐고 우리는 그대로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아직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근데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예요. 매체에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포장지를 아주 잘 씌워줬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아야 해요. 네. 우리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내 몸을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들이 한 노력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야들은 네. 어떻게 해서든 매체가 일반 분들에게 우리의 어떤 활동이나 노력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일반 분들에게. 중요한 건 일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분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유명해져야 돼요. 네. 동의합니다. 저는 누군가 한 명이 유명해져야 돼요. 완벽한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 한 명은 나와줘야 있어야 될 것 돼요. 같습니다. 아, 그게 지금 본인이 되고 싶으신. 너무 되고 너무 되고 싶은. 너무 되고 싶죠. 아, 네. 이 바리스타의 끝자락에 찾은 어떤 단 하나의 어떤 꿈과 욕망이 유명해져야 거기로 귀결해요. 저. 거기로 귀결해야 된다. 네. 뭐 트로피 다 전부 다 네. 내실이고 네. 그걸로 가기 위한. 네. 아, 완전 동의합니다. 네. 뭐 챔프님의 말씀에 뭐 거의 제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저도 뭐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왔었고 말씀하셨던 거에 되게 동감이 가요. 그 매체에서 어떻게 좀 비춰주고 다뤄주느냐. 근데 사실 많은 매체에서 이 커피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루기가 조금 꺼려하는 게 그 많은 일반인 분들한테 사실 공감성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누군가가 말씀하셨던 네. 그 원포인트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치훈 씨라고 이제 유튜버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만나면. 네.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요리를, 커피가 시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승부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다른 결로 가야 된다. 네, 보세요. 우리가 춤을 안 해요. 네.
더 잘 모르죠. 추는 네. 춤에 대해서 아나요? 모르죠. 네. 그리고 그동안 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아니죠. 근데 스우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떴단 말이에요. 그거 왜 떴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작업한 그 PD분들의 드라마예요. 처음 그 등장하는 그 사람들 간의 그 팀들 간의 네. 내러티브를 경쟁이나 만들고. 네. 그렇죠.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스타를 가지고 꼭 커피가 시각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들까지 가지고도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질투 혹은 이런 드라마를 넣어야만 한다. 만들어야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방송국의 PD님, 작가님들, 여기에 엄청난 바리스타님들, 플레이어로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아까 그 숙련된 바리스타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숙련된 바리스타들이 내리는 커피가 초보자들보다 더 맛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한국이 정말 이 자격증이 정말 많은 나라잖아요. 그럼 이 자격증이 어떤 숙련된 바리스타의 기준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 자격증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네. 회의적이에요. 전체 자격증 시장은 남발하고 있어요. 뭐 일정 정확히는. 부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자격증을 딴다는 목적은 첫 번째는 자격증 그 자체만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으로 내가 커피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 두 번째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 네.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쪽,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은 인재나 이런 선수들이 집중하고 있는 쪽은 SCA 대회고 SCA 대회에서 모든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미나를 열 때도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다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SCA 그러니까 WC에서 총괄하는 이 교육 시스템 네. SCA 그리고 한국에서 SCA 한국 챕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가장 신빙성 있다 그리고 최신 자료다 공식력 있고 최신 자료일 수 있죠. 네. 그리고 가장 그 교육 시스템적으로도 안전할 수 있고요. 네, 이 안전이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어느 정도 좀 맥락의 결을 같이 하는 게 얼마 전에 또 이런 CVA 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변화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SCA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는 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의 좀 디벨롭먼트가 되는지는 뭐잘 모르기는 하지만 좀 발전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회를 오래 나가다 보면은 이번에 CVA품도 바뀌었지만 네. 사실 굉장히 이거 바뀌는 때마다 좀 힘들죠. 선수 입장에서는 짜증납니다. 정말 좀 별로예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건 예입니다. 네. 하나의 예인데 커피의 어떤 그 감촉적인 부분을 바디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세 개로 나눠졌죠. 네. 뭐 웨이트, 네. 텍타일, 뭐 텍스처, 그다음에 뭐 바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고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아무도 이거 왜 이렇게 나눴지? 나중에는 텍타일이라는 부분을 또 통합되고 텍스처로 통합되고 이거에 대해서 배점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네. 몰랐는데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왜 질감이 정말 중요한지. 커피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질감 좋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어렵구나.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변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모르더라도 저희보다 좀 더 앞서 나간 사람들 혹은 가장 앞서서 이 커피씬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보들, 그들이 낸 의견들 이런 거에 의해서 매해 디벨롭되고 발전해 나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그것도 이득이 될 수 있죠. 자, 이게 아까도 저희가 뭐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화를 정말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앵그리방이라고 하는 별명이 네. 있으실 정도인데 네. 평상시에도 좀 화가 많으신 편이신가요? 아 평상시에 그는 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런 앵그리방이라고 하는 좀 별명이 생겼을까요? 저는 한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이제 지금 계속 교육 얘기를 하지만 네. 너무나 많은 음. 그 교육 철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골목 대장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 어. 이걸 남발하고 있는 그 세대란 말이에요. 네. 지금도 지금은 많이 이제 많이 갈래가, 유해졌는데? 많이 갈래가 이제 네. 묶였죠. 네네네네. 하지만 초반에 이제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되고 제가 자라온 시대를 아. 겪은 그분들께서? 그분들께서는 유튜브를 딱 만났을 때 우리 엄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는데 막 이러면서 너도 나도 이제 목소리를 키우던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우리 엄마 단 한 번도 당-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 왜 입을 여냐는 거예요. 그 자격이 어디서 나오고 그 본인에 대한 믿음이 근거가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된장찌개가 맛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거는 엄마한테만 얘기하면 되지. 왜 그거를 왜 너도 나도 남발하냐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한때는 그 말을 다 받아치고 싶으셨군요.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채널이 너무 많다. 네. 지금도 근데 일정 부분 네. 본인에 대한 증명이 없는데 네. 제야의 고수? 음. 뭐 말은 좋은데 네. 그런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협지에나 없다. 있어요. 무협지나 네. 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쓰려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었을 거예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았고 음. 본인에 대한 그 자신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네. 그 입 다무세요. 자, 이렇게 한 템포를 좀 끊어가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 네. 자, 이 여기에서 이제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뭐 사실 이렇게 나와서 센 발언들, 네네. 격하다는 표현은 너무 격정적인 것 같고, 다소 센 발언들을 할 수 있는 네. 어떤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계기가 어찌됐든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국가대표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나와서 어떤 발언권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없었으면 그래서 좀 궁금했던 건 챔피언 타이틀을 좀 얻고 난 이후에 네. 스스로가 느끼기에 좀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는지 혹은 주위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좀. 저는 그냥 뭐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제가 지금 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것들이 다 그걸로 인한 변화예요. 그 시발점이 딱 거기니까. 네. 저는 정말 인맥도 없었고 아는 바리스타도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까지 간 거는 모든 거는 다 그게 시발점이 됐다고 보고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만약에 그 우승을 해서 가장 너가 인상 깊었던 그런 베네핏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제 옆에 모이게 됐어요. 네, 그들이 저의 동료가 됐고 네. 저와 함께 커피를 해나가는 그런 동지들이 될 수 있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변화. 네, 변화고 저에 대한 삶의 큰 이득이지 않았나. 나와 같이 이런 열정이 있고 나와 같이 이렇게 커피를 바라보는 주변의 동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진 것 같다. 그게 최고의 베네핏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좀 정말 현실적으로 내 삶이 좀 바뀐 게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소위 말해 유튜브 시대, 네. 그러니까 개인 방송 시대잖아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 출연하거나 내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약간 입장권 같은 느낌이에요. 네. 팔찌 저희, 입장권. 네, 맞아요. 저희 선수들끼리 네. 이제 만나서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소 챔피언이라고. 최소 챔피언이라고. 네, 최소 챔피언이라고. 챔피언 되면 일단 마이크는 쥐어준다. 발언권을. 그 가이드에 진짜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이 미니멈이 미니멈 챔피언이다. 챔피언. 네,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일단 2등은 안 되지만 네. 1등 일단 챔피언이 되면 발언권이 주어진다. 발언권이 주어진다. 거기서 이제 얼마큼 말할지는 본인 내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어쨌든 당신이 그 해왔던 커피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이제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게 네. 어, 그건 대단한 대단한 거니까요. 거죠. 네.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해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신의 커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또 있으신가요? 내 삶에 있어서 국대가 되고 나니까 이건 좀 내 삶이 좀 바뀐 것 같다. 약간 그런 건 있죠. 카페에서 알아보는. 그 유튜브 영향 아닐까요? 네? 뭐 어쨌든 그게 뭐든 파장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더 좋은 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세팅을 다시 해요. 나한테 내릴 때 아메리카노를 방챔이야 이러면서 야, 걔 왔어. 걔 왔어. 그래서 이제 막 세팅 다시 하고 뭐 이런 거랑 그 전에는 대외 활동을 해야만 그 아름아름 친구가 생기고 네. 뭐 이래요. 근데 진짜 우승을 하면은 본인도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낄 거예요. 야, 직장에서 이 지나쳐간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도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어느 순간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회사 안에서. 네네네네. 네, 누가 내 동료인가 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하는데 회사 이제 친구들을 뭐 안 아껴서가 아니라 네. 실제로 저는 제가 커피하는 동료들은 네. 그 제 주변에 있는 뭐 민서 씨, 뭐 승백이 형, 형용 씨,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이 내 커피 하는 동료라고 생각해요. 아하. 왜냐면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은 커피를 할 거잖아. 근데 최소 챔피언이네요. 그게 명준이 뭐, 네. 네, 뭐 이런 명준 씨 같은 뭐 경우 거기도 에어로프레스 챔피언인데. 네. 아무튼 네. 정말 그냥 꾸준히 거래도 커피를 계속해서 네. 할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교류하는 게 정말 소중할 겁니다. 정말 재밌고, 네, 그 친구들이 또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발전해요. 오히려 저는 챔피언 되고 나서 훨씬 더 많이 발전했어요. 완전 동의합니다. 그 뭔가 정상이라고 표현하긴 뭐한데 그 고비를 넘었을 때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시야가 다름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경험치 그리고 들어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보의 질도 네, 달라요. 정보의 질도 네. 다르고 제한도 다르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에 점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혹시 목표가 있으신지? 저는 아직까지는 뭐 개인 사업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커피 하면 방해형 이런 아이콘이 되고 싶어요. 커피 아이콘 방현아. 저는 항상 대상을 일반인 분들로 두는데 일반인 분들에게도 커피라고 얘기했을 때 방현형이 먼저 생각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리했을 때 백종원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아이콘이고 싶습니다. 그 브러스에 이번에 사실 얼마 전에 또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계속 브러스에 좀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내셔널 챔피언십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회에서는 어쨌든 그 국가대표 타이틀 한번 얻어보셨으니까 네네.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브러스나 로스팅 쪽에 좀 더 욕심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뭔가를 더 바란다는 건 저는 제가 이룬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타이틀 욕심 그런 거 뭐 제가 수집해가지고 내가 몇 개 가졌니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는 사실 오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욕심은 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번 더 해볼까 뭐 이런 생각 하고 있긴 해요. 네. 오만하긴 하지만 뭐라긴 하죠. 욕심은 난다. 욕심은 나요. 솔직하다. 네. 원래 제 꿈이 WBC 챔피언이에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막연하게 쫓아왔고 이제 그게 안 놓아지는 거예요. 아하. 네, 저도 알아요. 제가 그만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간절했고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겠어요. 네. 그거 하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털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내년 맨날 마지막 하는데 그런 저도 싫어요. 사실은 번복의 아이콘. 네, 번복의 아이콘이 됐는데 정말 저도 나가기 싫고 그거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쵸. 정말 돈도 많이 쓰고. 네. 근데 그렇게 한순간 안 나지더라고요. 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꿈이에요. 그냥 꿈. 네,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꿈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완전 무결한 단어가 나와버려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커피를 시작하는 분들이나 어떤 대회에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꾸는 바리스타 분들께 말씀해 주실 것이 있다면요. 멀리 보고 하세요. 멀리 보고. 네,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오래 하셔야 합니다. 누가 그러던데 오래 하다 보면은 떠밀려서라도 앞으로 간다고. 정말 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진짜 10년, 20년 할 생각하고 하시면은 언제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막 그 중간중간에 어떤 조언이나 그런 질문들 혹은 답답할 때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요즘에는 이제 주변에 많은 그런 바리스타들이 다양한 채널로 이렇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에는 진짜 도와주지 못해 안달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뭐 삼겹살에 소주가 먹고 싶어요도 괜찮아요. 네, 제가 그걸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누구에게나 도움을 청하시길 바라고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지만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오래 커피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SCA 코리아에서 하는 우리 스페셜 체어 첫 번째 정말 우리 게스트로서 우리 방인영 바리스타님 나와주시고 오늘 진솔한 토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게스트를 모시고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매년 커피 업계는 성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기후변화 등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커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 욕심일지 모르지만 저도 역시나 정말로 커피를 좋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그 마음처럼 커피업계 종사자분들 모두가 우리 방현영 바리스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성숙되고 지속 가능한 커피 체인을 만들고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SCA 코리아 챕터에서 지속 가능한 커피 체인을 위해 다양한 게스트분들과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서 많은 인사이트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페셜 체어는 누가 될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 강민서였습니다.